안녕하세요. 자,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떻게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중 하나가 됐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스트래티지의 아주 놀라운 전략,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 하면 대부분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아르테미스 리서치 분석을 보면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뭐랄까, 사실상 비트코인을 굴리는 투자 회사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 흥미로운 시각 차이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스트래티지가 대체 어떻게 이런 변신을 했는지, 이들이 만든 새로운 회사 모델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자본은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략이 투자자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가장 큰 리스크는 뭔지, 마지막으로 과연 이게 미래 기업들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회사의 수십억 달러짜리 비트코인 퍼즐입니다. 도대체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자금줄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2020년에 시작됐어요. 스트래티지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꾸준히 매입해서 지금은 정말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막대한 자산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아르테미스 리서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회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바로 이겁니다.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담보증권 회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 즉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증권 회사라는 거죠. 이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요, 아주 강력한 가설, 딱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연평균 성장률이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보다 무조건 높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이 가설만 마저 떨어진다면 이 회사의 전략은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물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라고 해요. 근거도 있거든요. 보세요.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제도권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고요. 시가총액도 금의 7% 수준이라 아직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특히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1년 만에 자기네 금 ETF 자산을 뛰어넘은 거나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10%가 이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가설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스트래티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구해서 이 모든 비트코인을 사는 걸까요? 이 회사의 자본 조달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쓰는 도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환사채, 우선주, 그리고 시장가 매각 프로그램, AT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도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주주들이 가진 주식 한 주당 비트코인 양을 계속해서 늘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전환사채. 이건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줄 테니까 지금 일단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주식을 담보로 현재의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주가의 오르내림, 즉 변동성 자체를 돈 버는 수단으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채권 가진 사람들이 와, 주식으로 바꾸는 게 이득이네? 하면서 주식으로 바꿔가니까 회사 빚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엄청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우선주입니다. 이건 거대한 전통 금융시장에 돈을 끌어오기 위한 거예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하는 예를 들어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배당금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투자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을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46조 달러. 와,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게 바로 미국 채권 시장의 규모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이 거대한 돈의 바다에서 아주 조금, 정말 1%만 가져와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시장이 막 뜨거울 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투자자들이 너무 몰려서 스트래티지 주가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때가 있거든요. 이걸 NAV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 주식을 찍어서 파는 거예요. 사실상 공짜로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르테미스 리서치에서도 이 NAV 프리미엄을 전략을 움직이는 연료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곧바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바뀌는 이 전략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금융 기술들을 통해서 스트래티지가 결국 만들어낸 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겁니다. 바로 뭐냐면 다양한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춘 비트코인 투자 상품 세트예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나는 고위험 고수익을 원한다 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통주를 사면 되고요. 중간 정도가 좋겠다 싶으면 전환사채, 그리고 연기금처럼 안정성이 최고야 하는 곳은 낮은 위험의 우선주를 사면 되는 거죠. 사실상 모든 종류의 투자자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쫙 깔아주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기가 막힌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니까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딱 하나의 결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죠? 과연 이 정교하게 짜인 모델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모든 전략은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성공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버는 돈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보다 많을 때. 만약 이 관계가 뒤집히는 순간 이 모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 10% 밑으로 뚝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선주 투자자한테는 10% 넘는 배당금을 줘야 한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자란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기존 보통주 주주들의 몫을 깎아먹게 되는 거고 주식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트래티지의 이 대담한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무엇일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스트래티지의 이 전략,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수 있는 미래 기업 재무 관리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특수한 자산,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라는 정말 독특한 리더가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거대한 도박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